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코인베이스 내용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코인 이슈, 시황 이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집단 소송 제기가 들어갔는데요. 일단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가 앞으로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보게 되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집단 소송을 제기한 원고 조지 카툴라라는 분이 있는데요. 자사 플랫폼에 상장된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코인베이스는 증권의 성격을 가진 암호화폐 규제 기관에 신고 및 등록하지 않았으며 연방법 주법 등의 무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큰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따라서 프로젝트 잠재력을 보고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 매수한 토큰들의 전통적인 증권 성격과 유사하다고 주장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어떻게 결과가 나와줄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CFTC 쪽이나 그리고 SEC 위원장 쪽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좀 별개로 일단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더리움까지는 그나마 괜찮다고 하지만 이더리움과 얽혀져 있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 레이어 2와 그 다음에 디파이 시장이나 NFT 부분을 본다고 하면 일단 NFT 같은 경우에는 또 이다 보니까 그건 좀 별개로 보고 디파이나 레이어 2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게 해석과 그리고 어떠한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코인베이스도 일부 벌금을 내서 처리했던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또 끼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황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인민은행이 국영은행의 대상으로 대출 확대를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국영은행들이 소기업, 녹색산업, 기술혁신의 업종들에게 신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를 좀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생각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녹색산업, 기술혁신 이런 쪽에 좀 더 투자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태양광 쪽이 생각보다 좀 잘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 당연히 자연 에너지에는 가격이 생각보다 높았는데 비등해지다 보니까 이게 좀 잘 팔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중국에 따른 제재 효과로 인해서 또 쓸 수 있었던 카드가 있었는데 중국이 이런 걸 미리 자연 에너지 쪽으로 좀 많이 돌려놓게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제조 시장을 키우는 비중을 조금 더 키우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을 키워놓으면 문제될 수 있는 것도 좀 덜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8월에 S&P 글로벌 제조 PMI가 49를 찍었는데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P 글로벌의 8월달치 PMI 예상치가 50.55가 나와서 상당히 안 좋은 형태로 이번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8.53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S&P 글로벌 PMI에 따른 영향과 미국의 경제 지표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이라는 영향성이 같이 좀 곁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46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7거래 만에 반등으로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영향성과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가가 배럴당 93.74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오펙 플러스 수급 균형을 위해서 생산량 감산에 따른 고려를 하겠다라고 나와줌으로써 다시 한번 유가가 플러스로 바뀌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인베이스 CEO가 가상자산 약세장 아무래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좀 가지 않겠냐. 제가 저번에 한 1년 6개월 정도만 좀 더 버텨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이 코인베이스 CEO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서는 프라이버시 보안 관련에 따른 거짓말로 트위터가 앞으로 이게 어떻게 또 영향을 끼칠지
이게 매우 궁금해지고요. 트위터 내용은 왜 제가 코인 내용에서 좀 가지고 온 배경은 이 트위터가 이런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야 앞으로 이 트위터 쪽에 따른 이런 코인 시장과 얽혀져 있는 게 좀 더 신사업적으로 좀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될까봐 자꾸 다뤄드리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머스크와의 법적 공방에 따른 영향성은 이제 뭐 테슬라가 이제 이 트위터를 어떻게 보면 매입하기 위해서 뭐 코인을 팔겠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8월 달 때에 있는 부분에서 테슬라에 따른 또 매각도 어느 정도를 좀 했기 때문에 트위터 때문에 좀 팔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팔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단 조건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익률 대비가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오게 되면 그건 좀 달리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기업에서 대형 고발자가 많은 이유가 보상금이 10에서 30% 정도를 준다라고 합니다. 1986년도에서 18년도 내부 고발자 보상금이 590억 달러 정도라고 하니까 한국 돈으로 그리고 지금의 환율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략 한 65조 원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보 금리로 조작한 도이치뱅크 직원이 2억 달러, 엔진 결함, 현대차 직원이 2,400만 달러를 또 챙겨 먹었던 화려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위터 쪽도 저런 분위기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4조 원 추가 군사를 지원을 하겠다. 단일 규모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득 관계가 좀 있죠. 에너지를 좀 팔 수 있는 단계가 좀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고, 미국의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런 자연 에너지 쪽에 힘을 좀 많이 실어주기 위해서 뭐 태양광이나 대체 에너지 쪽에 좀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그렇다는 점을 또 알고 계시기 바라겠고, 러시아 스베르방크 서방 제재로 카자흐스탄에서 철수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유로존 8월 PMI가 50점이 아까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것으로 휘청이 있는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 3단 이단 악재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와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기후 영향성이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죠. 야, 겨울에 어차피 에너지 대란이 있을 거야. 아직까지도 좀 시장의 흔들림이 아직도 더 많이 남아져 있어.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치인들이 겨울에 그때 하면 너희들 왜 이렇게 늦게 하냐라고 또 질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최악의 기후도 최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아무리 늦어진다라고 해도 가을 정도 또는 겨울 넘어가기 직전에 어느 정도 가닥이 좀 나올 것으로 저는 계속 주장을 내비치고 싶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독일 가구가 60% 저축할 여력이 없어졌다. 독일이 저축할 여력이 안 된다라는 건 독일이 가장 경제적 체력이 된다라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유럽의 대표 국가이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독일이 안 된다라는 거 주변 국가들을 뭐 볼 필요성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의 코인의 분위기도 미국 분위기를 좀 더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7월 생산자 물가도 37.2% 급등을 해서 제조업의 엑소더스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생산량 가동률을 저조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더 많이 팔고 싶어도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고민이 좀 많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좀 돌려서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후가 어느 정도 안 좋냐 라는 점도 좀 봐야 되겠죠. EU 합동연구센터 발표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보게 되면 유럽 전체의 47% 가뭄, 그리고 17%가 경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망자 수도 최대치로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열사병으로요. 올해 옥수수 16%, 콩 15%, 해바라기 12%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대개 이번 곡물가 추이도 아직도 많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유로존 제조업, 서비스업 부분이 나와 주었는데 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프랑스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급격하게 떨어진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와 서서히 침체에 진입하고 있는 유로존 부분이 앞으로 달러 인덱스에 힘을 더욱더 가중을 해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아무래도 ECB 중앙은행이 앞으로 남아져 있는 금리 인상에
더욱더 힘을 실어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좀 갈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부분이 미국 가스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미국의 텍사스 쪽에서 원래 10월에서 다시 이게 재가동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10월 달에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가스에 있는 가격이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미국 안에서만 일단 이게 소비가 가능하니까 미국 내에 있는 천연가스 가격은 박살이 났고, 오히려 유럽에 있는 천연가스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현상이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란의 핵 합의 보건 협상 일부 요구 철회 입장차가 좀 접혀져 있다. 바이든 대통령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에 있는 가능성이 아직 열려져 있으며, IAEA 사찰 중단안이 합의 파기 금지 보장한 이견이 좀 있을 것이고, 미국 측 주장에 이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온 게 없다. 상당히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의 혁명 수비대 테러 조직 철회 요구를 좀 양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직 최종 타결이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 준 게 있었고요. 그래서 에너지 부분이 하반기에 갈수록 계속 다뤄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전히 금리 인상에 따른 강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ECB가 어느 정도까지 체력이 될 것이냐, 이거에 집중만 좀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모건 스탠리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80%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위험이 고조되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 2달 동안 저희는 경기 침체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률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으며, S&P 500 지수가 3,500에서 3,600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는 경기 침체 없이 수익률이 침체에 빠지게 될 위험이 반영이 된 것 같다. 실제로 경기 침체가 발생했었을 때 약 15에서 20% 정도 하락할 것보다는 덜 심각한 5에서 7% 정도를 좀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1896년도에서 1928년도 때까지 해서 가장 안 좋았던 달을 한번 뽑아보니 9월달이라고 합니다. 코인도 마찬가지로 9월달이 가장 안 좋았죠. 그래서 이 점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메이시스라는 건 이제 미국의 가장 큰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이쪽도 마찬가지로 생필품에 따른 인플레 때문에 의류 소비가 감소가 나왔고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좀 끼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서 콘텐츠 제작자가 가져야 할 책임이라고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분이 누구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보니까는 대부분 커뮤니티 쪽에서는 이응 삐읍 쌍삐읍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루나에 있는 성동으로 인해서 뭐 그렇게 다시 한번 잠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지는 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파이넥스가 이더리움 체인 분할 토큰 CST를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이거는 거래소를 위한 그런 정책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더 POS에 좀 더 지지를 해주겠다, 아니면 POW에 뭐 지지를 해주겠다, 이런 형태로 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개미들이 테슬라 큰손이 돼서 주식의 20조 원을 보유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 거의 테슬라로 초기 투자자분들이 진짜 입김을 많이 넣었죠. 그걸로 부자 되셨던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입소문으로 좀 많이 산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구형의 변경 검토가 될 것 같다. 형량이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루나 영향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텔 주요 내용이 GPU 이슈로 이제 아무래도 TSMC 3나노 공정이 지연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면 TSMC의 3나노 공정이 캐파가 꽉 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텔 쪽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또 할 것이냐라는 그런 루머가 좀 있었는데, 한 번 더 제가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인텔 쪽에서 일단 설계도를 넘겨주지 않아서 일단은 지연이 좀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최신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일단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판을 까보면 알겠죠. 그리고 왜 인텔 이야기를 가지고 왔던 배경은 인텔이 좀 더 잘 나가야 채굴에 있는 시장도 좀 더 가성비 있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서 채굴을 할 수 있을 만한 모델링이 나올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것까지도 또 뒤로 미루어지게 되면 우리한테 별로 좋지는 않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칩 출시한다 4월 5일날 나왔던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 요 위에 있는 메테오 레이크 관련된 내용은 최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바 네트워크가 10일을 이번에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기대가 별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손현재 남편이 19년도 테라 투자 했던 게 재조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9살 연상 금융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모 씨라고 해서 테라 초창기 투자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 헤지펀드 율리시스 캐피탈이라고 해서 한국 지사장으로 테라폼 랩스에 수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매도를 했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율리시스 캐피탈 한번 쳐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이게 직원 수가 딱 2명밖에 없어요. 대표이사 1명, 회계 직원 1명. 끝입니다. 네.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실시간 방송 때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비하인드 내용은. 그리고 비트맥스 창업자가 중간 선거 앞둔 미국의 달러 유동성 확대 시 비트코인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요새 미국 지수와 비트코인 같은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 공통된 악재죠. 둘 다 위험성 자산이고, 둘 다 금리에 아주 민감한 영향성을 받고 있고, 금리가 생각보다 똑같은 형태로 과거 대비에는 좀 다른 방향이었다고 하면, 지금의 금리 속도는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과거 백데이터 기준으로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 시장이 매우 좋아졌던 현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중간 선거 이전에는 좀 많이 조정이 나와 주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 출금하는 이유가 크게 2가지가 있다라는 또 데이터 내용이 있었습니다. 크립토 퀀트 내용이었는데요. 거래소에 코인 구매 후 안전한 곳에 보관한 경우 가격 상승 요인이 좀 되었고, 파생 거래 목적에 코인이 더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2가지를 좀 꼽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 무엇이었냐면요, 비트코인이 다른 지갑에 보내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코인을 거래소 밖으로 빼낸다라는 것은 현물 선물 거래소에 수익을 보거나 거래를 완료한 뒤에 장기 보관의 목적을 위한 가능성이 좀 있다. 물론 단기적인 상승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근 같은 이런 큰 출금이 나올 경우에는 중장기적 상승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질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그런 주장을 또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하락 추세에 따른 진입이겠냐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고래들이 입금이 보통 악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정말 짧게라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즉 매도하기 위해 잠깐 시장에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평가치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BTC 마켓에 따른 비트의 도미넌스에서 이더가 차지하고 있는 도미넌스 추이가 생각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깊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상당히 부족해도 정말 깊이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날, 토요일날 그 중에 한 번 또 시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항상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